돈, 명예, 권력, 외모 다 갖고 있는 백마탄 왕자가 평민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러브스토리, 또는 현대판 왕족이라고 불리우는 재벌과 사랑에 빠진 일반 여자의 러브스토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비현실적인 걸까요? 단지 소설이나 동화 속에 나오는 허상된 이야기일 뿐인 걸까요? 1930년대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 우리는 다같이 그의 러브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은 조지 5세,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왕자와 알버트 왕자였습니다. 이 둘은 후에 에드워드 8세와 조지 6세로 불리게 됩니다. 이 중에 특히 형이었던 데이비드는 소심하고 말을 더듬는 동생 알버트와는 다르게 매우 뛰어났습니다. 왕세자 시절부터 지위에 걸맞는 훤칠한 외모를 가졌고 활발한 성격으로 전세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만의 세련된 패션과 마성의 눈빛으로 가는 곳곳마다 인기가 최고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완전 엄친아랑 인싸 아니냐? 그래서 인싸의 끝판왕답게 데이비드는 파티를 즐겼으며 바람둥이로도 유명했는데, 이렇게 왕세자답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아버지 조지 5세와의 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였죠. 더군다나 순진했던 동생 알버트까지 물들이면서 2대2로 유부녀들과 데이트를 즐기며 놀았으니 조지 5세의 속은 터질 대로 터졌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저 녀석은 12개월도 못 버티고 자멸할 거야. 조지 5세는 자신들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왕세자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냅둘 리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야 뭐 말을 안 들을 것이 뻔했고, 착하고 말 잘 듣는 둘째 아들 알버트에게 요크 공작을 주는 대신 여자를 정리해 형과 멀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알버트는 고민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조지 5세는 자신의 둘째 아들 알버트에게 직접 편지를 써주죠. 청년으로서 난항을 겪었음에도 너는 매우 훌륭히 처신했고 내가 부탁한 대로 해주었구나. 너는 전통에 빛나는 이 자기를 소중히 지키고 이를 더럽힐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거라. 반면 이 모든 것을 목격한 형 데이비드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유부녀에게 상당히 다른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맙소사, 난 내 빌어먹을 가족을 경호하고 경멸한다요. 왕께서 당신을 모욕해 나를 바꾸려 두신다면 한심하고 쓸모없는 그분의 삶에서 일생일대 실수라오. 난 그분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소. 빌어먹을 양반. 이렇게 철없는 왕세자가 40살이 될 무렵 아버지인 조지 5세 영국왕은 이제 너무 노쇠했습니다. 그는 폐혈증이 걸렸고 생명을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했으며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1936년 1월 20일 조지 5세 영국 국왕은 사망하게 됩니다. 장남이었던 데이비드는 이제 자연스레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했고 에드워드 8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 선포식 때 에드워드 8세 곁에는 미스테리한 여인이 있었는데, 왕실의 문제아와 철부지였고 결혼도 하지 않았던 에드워드 8세에게서 도대체 또 어떤 여자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그녀의 이름은 월리스 심슨이었습니다. 월리스 심슨은 영국인이 아닌 몰락한 가문 출신의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 심슨이라는 남자의 아내였죠. 즉 또 유부녀였던 겁니다. 1930년대 영국 상류사회에서 신분 상승을 노렸던 심슨 부인은 독특한 개성과 우아한 패션으로 사교계의 꽃이 되었고, 동정심과 이해심을 갖춘 세련된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인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녀서일까요? 에드워드 8세의 왕세자 시절 그녀는 에드워드를 전혀 신분적으로 존중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남자처럼 대하며 서슴없이 이것저것 시키며 에드워드를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심슨 부인은 아직 결혼 상태인 유부녀였고 이 둘은 불륜관계였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 왕실과 영국 위의 내각 관료들은 이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전세계의 4분의 1을 통치했던 명실상부 대영 제국인데, 그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결국 왕실, 내각, 교회에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첫째, 심슨과의 사랑을 단순한 스캔들로 끝내고 영국의 국왕으로 계속해서 군림하느냐. 둘째, 왕위를 포기하고 사랑을 택하느냐. 에드워드 8세가 영국 국왕이 된 지 채 1년도 흐르지 않은 1936년 12월 11일 에드워드 8세는 떨리는 목소리로 라디오 방송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영국 전역에서 흘러나왔습니다. A few hours ago, I discharged my last duty as king and emperor. And now that I have been succeeded by my brother,
the Duke of York, that I have found it impossible to carry the heavy burden of responsibility and to discharge my duties as king as I would wish to do, without the help and support of the woman I love. 사랑을 택한 에드워드 8세는 바로 동생 알버트, 즉 조지 6세에게 왕위를 이양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사랑을 위해 왕위를 버린다는 선언을 들은 영국 시민들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에 군림하는 왕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 도피하는 그의 선택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영국 왕실과 의회 내각에서는 에드워드 8세를 더 이상 영국에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에드워드 8세는 왕위 신분에서 윈저 공작으로 신분이 하향된 채 심슨 부인과 영국을 떠나 프랑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1937년 6월 드디어 둘은 프랑스의 조그마한 성에서 하객 16명이 모인 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영국 왕실의 하객은 불행히도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 때문에 왕위를 포기한 윈저공의 러브스토리는 전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했는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뜨거운 로맨티스트라며 그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하의 로맨틱가이 에드워드 8세 윈저공에게도 현재까지 비판받는 수많은 이슈들이 잇따랐는데, 그는 1936년 재위 시절 친독일 성향을 펼치면서 나치 독일과 히틀러를 굉장히 좋아했으며, 1937년에는 나치 전당 대회에 가족들을 데리고 참석해 이때 아직 어린아이이자 조카였던 엘리자베스 2세에게 나치식 경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왕위 자리에서 퇴위 후에도 나치 독일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나치 고위 간부들과 식사, 파티를 즐겼습니다. 더 웃긴 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 독일이 영국 본토에 공습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친나치적 성향의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왕세자 시절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히로히토가 황태자 시절 영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히로히토의 생김새와 히로히토가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애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히로히토는 원숭이들 중에 제일 고급 원숭이다. 특히 일본인들은 토끼처럼 빠르게 번식하는 것 같다. 또 더 웃긴 건 이러고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현대에 이르러 진정한 사랑의 주인공이자 로맨티스트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에드워드와 심슨의 과거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사뭇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젊은 시절부터 유부남,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다니는 등 사생활의 문제가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죽을 때까지 서로를 챙겼다고 합니다. 역사 속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사랑보다는 권력을 택했고, 심지어 아내, 남편, 자식들을 죽인 비정한 인물들도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두 사람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는 생각보다 많은 전 세계인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친나치적인 성향을 보였던 윈저공은 죽기 직전에도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1972년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자신의 삼촌이었던 윈저공이 사망하자 그제야 심슨 부인을 버킹엄 궁으로 불러 살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두 사람은 나란히 영국 왕실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대영 제국의 왕위를 포기한 에드워드 8세, 그는 정말 진정한 로맨티스트였을까요? 아니면 무책임하고 철없는 국가의 배신자 왕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지식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